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때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학폭위 당일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학폭위 당일날 어떤 절차로 이루어지는지 그거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지유인,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제가 이제 학교 폭력 개념을 좀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이 학교 폭력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피해 학생, 피해 관련 학생이나 뭐 가해 관련 학생이나 학교 폭력의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그에 맞춰서 대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해를 하시는 게 있는데 학교 폭력이랑 형사 범죄랑은 개념 자체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의 개념이 좀 넓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형사 범죄 개념은 여기서 이렇게 한 뭐 요 정도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학교 폭력에는 해당 하나 형사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이런 영역들이 있다는 거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형법적인 접근을 많이 하시는데 학부모님들께서 그렇게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학폭위 당일날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게 되면 학폭위 당일 관련 학생은 가해나 피해 관련 학생은 될 수 있으면 학폭에 참석하여 위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한편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도 이제 뭐 위원으로 가 있다 보면은 참석 안 하는 경우가 있는데 참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참석해서 뭐 피해 특히나 이제 피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힘들어서 안 오는 경우가 있고 뭐 부모님만 오시거나 아니면 이제 뭐 서면으로 대체하거나 뭐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는 것보다는 직접 나와서 피해 사실을 진술을 하는 게 판단하는 데 더 좋습니다. 그리고 주장하고 싶은 내용, 그 다음에 학폭에 원하는 조치, 혹은 학폭에서 가해 관련 학생에게 내려졌으면 하는 조치,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됩니다. 뭐 가해나 피해 관련 학생 다 출석해서 그리고 이제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첫 번째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참석 안내문에 나와 있는 시간에 맞춰 학폭위를 가게 되면 안내해주는 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원에 따라서 대기실에서 대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뭐 가해 관련 학생이나 피해 관련 학생이나 동선이 겹치지 않고 시간도 겹치지 않기 때문에 뭐 얼굴을 마주할 일은 없으니까 그건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이때 위 요원으로부터 학폭의 절차, 그러니까 학폭 안에 들어가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관련하여 이제 하여인데 이제 뭐 제가 잘못했네요. 하여 간략하게 안내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순서가 된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순서가 되면 이제 요원이 이제 부르러 옵니다. 그럼 이제 관련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회의실로 들어가게 됩니다. 들어가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련 학생을 비롯해 참석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 등을 확인한 뒤 뭐 가령 이제 학생 어느 학교 몇 학년 몇 반 누구예요? 이렇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앉으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이제 부모님들 가시니까 뭐 누구의 학부모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법률 대리인이 가는 경우는 누구의 법률 대리인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확인한 뒤 그 다음에 제척 기피를 할 위원이 있는지 즉 이제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코로나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뭐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잠깐 위원님들이 내리게 됩니다. 위원님들 내릴 때 그 얼굴을 본 다음에 이제 아는 분이 있는지 그런 거를 확인하고 아는 분이 없다면 그냥 없다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척 기피를 할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면 없다고 보통은 이제 그 교육지원청에서 알아서 이제 관련된 뭐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거르기 때문에 크게 아는 사람 없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련 학생과 학부모를 아는 사람이 없으면 제척 혹은 기피를 할 위원이 없다고 대답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장학사가 사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하시면 됩니다. 이거 왜냐면 어차피 위원님들이 추후에 질문을 하면서 하나하나 확인할 거기 때문에 간략하게만 어떤 부분은 사실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말한 뒤 위원들이 질문하는 것에서 이제 6하 원칙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장학사님이 사안에 대해서 뭐 설명을 한 다음에 뭐 사안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하면은 간략하게만 이거 이 부분은 아닙니다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고, 그게 그 절차가 끝나면 이제 그때부터 위원님들이 관련해 가지고 이제 질문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6화 원칙에 따라 정말 일관되게 진술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위원님들의 질문이 끝난 다음에는 관련 학생과 학부모는 본 사항과 관련하여서 이제 마지막으로 할 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래서 이제 본 사항과 관련하여 요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요구하고 싶은 사항, 만약에 뭐 피해 관련 학생이면 가해 관련 학생일 때 어떤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가해 관련 학생과 어떻게 가해 관련 학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아니면 어떤 조치가 내려졌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그다음에 피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피해를 입고 있어서 뭐 어떤 치료를 받고 있다, 뭐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가해 관련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피해 관련 학생한테 사과할 마음이 있다, 뭐 아니면은 이제 뭐 학폭이 아니면 본인이 판단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아까 학교폭력의 개념에 봤을 때 학폭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에 관련된 내용을 좀 간략하게라도 어필하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이후 이거 다 들은 다음에 이후 위원장은 사후 과정 및 불복 절차 등에서 안내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차가 되고, 이렇게 해서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는 저같이 이제 생업을 하는 분들이 위원님들로 있기 때문에 뭐 여러 차례 만나서 판단을 하는 게 아니라 학폭이 당일날에 결과가 결정이 됩니다. 다만 그 내부 결재나 뭐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뭐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그 학폭 관련된 조치가 그 조치 결정 통보서가 등기로 이렇게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들은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조사한 뭐 내용, 그 다음에 관련 학생들에게 질문한 뒤 이들이 대답하는 것 등 이렇게 고려해서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가피해 학생에게 어떤 조치를 내릴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서 조사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학폭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학폭 가서 진술 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도 가서 진술 잘하는 게 중요한데, 특히 학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자녀 일이다 보니까 좀 자녀의 그러니까 자녀가 대답을 못하거나 아니면 자녀가 조금 미흡하게 대답을 하면 이제 나서가지고 이제 좀 대변하는 것처럼 진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기보다는 오히려 그냥 자녀가 대답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고, 자녀가 대답할 수 있게 하려면 당연히 뭐 이제 학폭위 갈 때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뭐 한번 이제 위원님들이 질문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시뮬레이션처럼 이렇게 한번 서로 얘기를 나눈 다음에 가시는 것이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이제 학폭 절차가 뭐 학교에서부터 이제 교육지원청에 설치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까지 절차가 굉장히 뭐 복잡하다면 복잡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혼자서 대응하는 게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필요한 경우에는 변호사님 도움을 받으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딱 두 가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로 인정하고 있는지, 두 번째,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꼭 확인하셔서 그 요건 충족하신, 뭐 제가 첫 번째, 두 번째라고 했지만 순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거 다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요건은 그리고 엔드 개념입니다. 모두 다 충족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요건을 갖추신 변호사님 도움 받으시면 사건을 진행하는데 좀 더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